안녕하세요. 짱짱이 다인맘의 짱이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말이었는데요. 날씨가 아주 희한한 날씨였어요. 봄으로 가나 싶어 봄을 기다린다 하고 영상을 찍은 게 엊그제인데요. 오늘 눈발이 날리고 기온이 또 뚝 떨어졌어요. 주말에 분갈이를 하나씩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눈발이 날리고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지니까 나가고 싶은 마음이 또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부득불 눈발을 헤치면서 또 나갔다 왔답니다. 지금 요 화면에 보이는 아이 있죠? 요 아이 때문에 또 다녀왔답니다. 빛깔이 너무 예쁘죠? 요 두 아이가 같은 아이예요. 요 아이는 제가 영상에 여러 번 보여드렸던 제가 키우는 샹그릴라. 수영도 예쁘고 빛깔도 예쁘다고 제가 영상에 여러 번 보여드린 아이인데, 베란다에서 물이 이렇게 초록초록이로 빠지긴 했어도 형광색 연두빛이 너무 예쁘고요. 지금도 아주 윤기가 바짝바짝 날 정도로 이렇게 건강하게 웃자라지 않고 겨울을 무던하게 잘 견뎌준 아이가 너무너무 기특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여기 보시면 아주 작은 아가가 보이시죠? 아가를 또 이렇게 하나 품었어요. 요런 맛에 또 다육이를 키우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요 아이하고 똑같은 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 아이예요. 요 아이도 똑같은 샹그릴라입니다. 농장에서 자란 아이라 확연히 빛깔이 다르지요. 수영도 비슷하고 입장 모양도 크기도 비슷한데 물듬이 빨갛게 핑크핑크하게 물든 게 너무 예쁘고요. 또 이렇게 아주 어울리는 예쁜 분에 이렇게 안착이 되어서 앉아 있었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면은요, 또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기술자님께서 카페를 통해서 요 아이와 또 다른 아이와 구매를 해서 농장에 맡겨 놓았으니 찾아가라 라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사실은 날씨가 안 좋아서 다음 주에 갈까 생각하다가 또 아이가 기다린다 하니 또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눈발을 헤치면서 요 아이를 데리러 갔었답니다. 너무 예쁘죠? 요 샹그릴라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라울하고 춘맹하고의 교배종이에요. 그 둘의 장점을 닮아가지고 키우기 무던하고요. 저희 집에서 자란 제가 키우는 샹그릴라 웃자람 없이 아주 건강하고 예쁘게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죠. 언뜻 보면 라울의 모습도 보이고 또 춘맹의 모습도 보이지요. 키우기 무난하고요. 수영도 예쁘고 빛깔도 예뻐서 꼭 권해드리고 싶은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너무 예뻐요. 이 두 아이 교배종의 엄마 아버지 일 수 있는 아이 두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잠깐. 이건 라울이고요. 아주 여러분들께서 다 키우시는 몇몇의 라울이 있지만 이 아이가 또 저 샹그릴라의 수영하고 비슷해서 잠깐 데리고 나와봤어요. 요 라울하고 요 춘맹이요. 요건 지금 춘맹금인데요. 요 춘맹하고 라울하고의 교배종이 샹그릴라라고 한답니다. 나란히 놓고 보니까 어떤 아이가 예뻐 보이세요? 확실히 빛감으로 치면 요 붉은색이 물든 아이가 예쁘죠? 그렇지만 제가 키우는 요 아이도 너무너무 예뻐요. 어쨌든 농장에서 내 아이다라고 해서 집으로 데려오면요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아이가 있었어요. 요 아이예요. 요 아이 이름은 알비칸스예요. 빛깔이 제가 지난번 영상에 보여드렸던
휴밀리스 빛깔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런데 입장이 더 딸막하고 동글동글하고 약간의 삼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아주 너무 예쁘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이런 청초한 빛깔. 이 아이도 물이 들면 들수록 아이보리빛 빛깔이 돋보이는 그런 아이예요. 이름이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알비칸스라고도 하고요. 또 화이트 로즈라고 영명으로는 그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알비칸스가 가장 많이 유통되는 이름이랍니다. 성격은 일반 다육이처럼 그리 까다롭지도 그리 순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물을 적당히 주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적당이잖아요. 키우면서 내 집 환경에 맞게 나만의 방법으로 터득하는 게 제일 정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한번 키워보고요. 주신 분께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예쁘게 잘 키워보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려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농장에 약재 사러 간 농장 뽀은이네 농장이에요. 거기는 카페 판매를 하기 때문에 카페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직접 약재를 구하러 간 김에 아이를 직접 데려오곤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 아이를 빠뜨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러 갈 겸 갈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 뒤에 두 아이를 저렇게 또 구해 놓으시고 같이 데려오라고 일러주셔가지고 눈발을 헤치며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극성이죠. 근데 다음 주까지 이게 미뤄지지가 않더라고요. 요거는 파랑새예요. 제가 외두짜리 파랑새 큰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로제트는 훨씬 커도 빛깔이 빨강새로 들이면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로제트는 아주 작아요. 이렇게 작은 콩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빨강새예요. 아주 빨강새로 잘 달구어서 잘 키워놓으신 이렇게 쌍두짜리, 원래는 삼두짜리를 제가 갖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쌍두짜리가 있어가지고 2두로 된 아이를 오늘서 찾아왔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제가 키우는 파랑새 외두짜리 보여드릴게요. 여기요. 예전에 영상에 여러 번 보여드렸던 아이예요. 겨울에도 습도도 높고 그런데도 그래도 그닥 이 아이는 치마를 두르기로 아주 유명한 아이잖아요. 파랑새 많이들 키우시고 또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옆에 보시면 그렇게 심하게 치마도 안 두르고요. 또 겨울을 이렇게 튼튼하게 옷자람 없이 치마 두르는 거 없이 잘 자라주고 있는 게 아주 기특할 따름이랍니다. 이렇게 토분에 이 아이도 한 1년쯤 되었어요. 그래서 올 봄에 분갈이를 또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답니다. 오늘 제가 농장에 간 김에 그 농장 사장님께서는 아주 박식한 지식과 경험이 많으신 분이세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약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한데 저한테 또 많은 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아주 작은 콩분의 파랑새.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진짜 작은 콩분이에요. 이렇게 파랑새를 제가 데리고 있는데 이 아이 빛깔이 훨씬 더 낫죠? 비교해서 보시면 이 아이가 훨씬 더 빨강새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더 어리고 작은 파랑새. 빛감이 이런데 제가 키우는 파랑새는 그 중간 빛깔, 빨갛지도 파랗지도 않고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파랑새를 새 아이가 되었답니다. 오늘은요 농장에 가서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분갈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물론 정답이란 없다라고 전제하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농장에 다니면서 아이들을 데리러 갈 때마다 저는 이 아이에 대해서 많이 알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질문을 하다 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각기 농장의 사장님들마다 그 키우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게 정답은, 근데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같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모든 말씀의 전제하에 다육이 키우는 정답이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분갈이 제가 2월 달 중순부터 3월 초에 분갈이를 하면 가장 적절한 시기다라고 영상을 지난번 영상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그 환경에 맞는 분갈이의 적정 시기, 적정 온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내 집에 맞는, 내 환경에 맞는 그런 걸 잘 참고해서 적절하게 유용하게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아이들 분갈이하는 시기라기보다 요즘 우리나라 온도가 많이 온난화돼서 더워졌잖아요. 올 겨울에도 정말 따뜻했어요. 오늘 눈발 날리는 게 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올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따뜻한 겨울이었었는데요. 그렇게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 분갈이 시기도 약간은 앞당겨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가장 적정한 온도가, 아이들 분갈이 할 때의 적정한 온도가 25도에서 28도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적당한 온도라는 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참고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왔는데요. 이 아이는 누다예요. 누다. 요즘 누다 봄에 되어서 농장에 아주 많이 나오죠. 몸값도 아주 저렴하고 순하고 착해서 초보님들도 아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누다. 제가 오늘 농장에 가서 누다 하나를 또 분에 이렇게 심어 가지고 왔어요. 불긋불긋하게 물이 들긴 했지만 이 아이도 아주 어린 아이예요. 그런데 제가 키우는 누다가 또 있어요. 집에 있어도 누다를 또 데리고 오게 되는 이유가, 아이들 얼굴 하나하나를 보면은요, 나름대로 안 예쁜 아이들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저희 집에서 한 몇 개월 동안 키웠던 누다예요. 수영도 이렇게 생겼고, 제가 물을 마디게 주고 건조하게 키우다 보니 이렇게 로제트가 줄어들었죠. 얼굴이 위로 갈수록 딸막딸막하게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키웠어도 그래도 저로서는, 저는 아직 초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로서는 이렇게 건강하게 있어만 주는 것도 아주 기특하고 예쁘답니다. 수영이나 모양이나 물론 이런 것도 예쁘지만요, 아이가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만도 그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든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커주는 거, 그게 제일 예쁜 것 같고요. 저한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게, 모양이나 빛깔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빛깔도 예쁘고 수영도 예쁘면 좋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여름이 됐든 겨울이 됐든 보내지 않고 나와 함께 있어주는 그런 다육이가 제일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들고,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더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하는 공부이긴 하지만 때로는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이 약간 그런 날이었는데요. 집에 돌아와서 영상을 준비하면서 공부한 내용을 다시 되새기고
곱씹으면서 영상을 준비하고 내린 결론이 이게 공부로 이론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으로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직접 터득하는 게 아이들을 위한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진정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또 교수님들도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 집에 맞는, 내 환경에 맞는 그런 거를 적당히 참고하셔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아이들 건강하게 아이들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나만의 방법, 내 집에 맞는 방법 이런 걸 찾으시는 게 그게 정답인 것 같답니다. 아니,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는데 흙, 바람, 햇빛 기본적으로 그걸 적당히 조절해서 내 집에 맞는 뭐 햇빛이 부족하면 뭐 LED 등을 세워준다든가 또 우리 집에 습도가 높으면 물을 아껴준다든가 또 나는 크게 키우고 싶어 아이들이 예쁘고 크게 풍성하게 키우고 싶다 하면 뭐 흙의 양분을 더 많이 주고 화분의 크기를 키워서 크게 키우는 방법 또 내 취향대로 나는 작게 키우고 앙증맞게 키우고 싶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면 흙의 양분을 줄여주시고 물을 마디게 해주시고 분을 작게 이렇게 해서 내 취향대로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적당한 다육생활을 하는 거라 생각하고요. 정말 정답은 없다라는 거. 정말 어느 유튜브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다육이를 키우는데 정답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셨는데 그 말에 아주 공감을 한답니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예쁜 모습만 봤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 작은 콩분에 파랑새하고 똑같이 심어준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아주 뿌리 활착이 빨리 됐어요. 똑같은 화분에 똑같은 날짜에 심어주더라도요. 파랑새는 아직 약간의 잎으로 부족한 그런 정도로 지금 뿌리 활착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아이는 완전히 자리 잡아서 뿌리 활착이 완전히 된 걸 느낄 수 있는 게 이렇게 가운데 생장점에서 분지 아닌 분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약간 갈라지는 이 아이 이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운데서 이렇게 새 입장을 만들어내면서 완전히 활착이 되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저 같은 2년생 초보는 이 정도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입장을 새로 만들어내고 뿌리 활착을 해서 건강하게 반짝반짝 윤기를 내면서 자라주는 것만으로 만족을 하려고 한답니다. 나머지 어려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터득해 나가리라 생각을 하고요. 키우다 보면 경험으로 직접 내가 겪어서 여러 가지 고수님들의 가르침을 조합해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그게 제일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예쁜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요. 너무 어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와서 내린 결론은 그래 한꺼번에 다 알 수는 없는 거니 초보스럽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그냥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주는 아이들 건강하게만 내 옆에 있어주는 이런 아이들 이렇게 예쁜 모습 바라보면서 행복한 다육생활 나만의 다육생활 또 내가 추구하는 내 취향이 있잖아요. 그 취향에 따라 마음이 시키는 대로 다육생활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다육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또 소개시켜드리고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다육생활을 일기처럼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딱딱하고
심심하고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저의 오늘 하루 마음이 오늘 날씨와 같이 눈발도 날렸다가 해도 잠깐 떴다가 또 소강 상태가 되었다가 뭐 변화무쌍한 그런 날씨였어요. 다육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어려웠다가 또 쉬웠다가 즐거웠다가 또 어떤 때는 기운이 쏙 빠지는 그런 여러 가지 다육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적절히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셔서 내가 정말 추구하는 행복한 다육생활을 찾아가면서 이어나가시기를 바란답니다. 이런 다양한 다육생활을 저희 짱이맘과 함께 하시면 또 공유하시면 내 느낌이 어떻더라? 또 구독자님이나 이웃님께서 느끼는 느낌이 어떻더라? 라고 댓글로 주고받으면 더더욱더 도움이 되겠죠? 오늘도 내일을 향하는 행복한 다육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선물해 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예쁘게 한번 잘 키워볼게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짱이맘 여기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